유명인을 사칭해서 투자 사기를 벌이는 수법이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연예계는 물론이고요. 이게 이제는 정치권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느 정치인이 어떻게 피해를 본 거예요, 이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정치인을 사칭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광고를 하고 심지어 투자를 권유해서 사기를 치는 행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네. 먼저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아하.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요.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 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하면서 게시를 하면서 이거 사실 여부 좀 확인해달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올린 글을 보면요.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사진을 이용해서요. 가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내가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해왔다. 네. 나는 20% 이상 손실을 입은 적이 없으며 80%의 성공률을 보장한다 이런 글이 써 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고수였나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지식, 이 주식에 관한 지식을 나누고 싶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이제 페이스북이 만들어진 거예요. 당연히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이런 페이스북 개설한 적이 없고요. 본인이 쓴 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와 상관도 없는 사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사진을 게시해 놓고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꾸민 일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제 얼굴이 있고 여기 보면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도 있는데 장 교수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나 봐요? 맞습니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도 있고요. 존리 전 대표도 지금 도용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패턴이에요. 이들 사진을 올려놓고 나는 투자 정보를 내가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이렇게 투자를 해봐라 이렇게 권유하는 건데요. 지금 공통적으로 정치인, 교수, 유명 투자 자문사 대표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신뢰를 받고 있고 뭔가 이 사람이 정보를 주면은 진짜일 것 같고 이렇게 현혹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실제로 이렇게 광고글 그래서 접속하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클릭을 하면은요. 후기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분들을 믿고 투자를 해서 크게 이득을 봤다는 가짜 투자 성공담이 게시되어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 정말 주의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다 가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가짜도 가짜지만 이거 범죄죠, 이거? 당연히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일단 이런 유명인은 어떤 사람들에게 신용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서 이분들 자체의 신용을 하락시키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분들의 어떤 유명세를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금전적인 투자를 권유하는 거 이거 당연히 사기이고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이렇게 SNS 활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자체가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상표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이들을 사칭해서 거짓으로 정보를 주고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이 자체가 사기죄 및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민수 기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거 여론조작 의혹 이게 상당히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어제 우리가 이겨서 토요일에 결승전에 가게 됐죠. 맞아요. 지난 8강전에선 우리나라 중국과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가 있던 날 다음 포털 사이트에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이 90%가 넘게 나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지지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정치권에서는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IP를 확인을 해보니까 주소 95%가 한국에서 나온 건데 외국에서는 5% 정도만 IP가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소수인 5%에서 수천만 건, 수백만 건의 응원 클릭이 발생이 하면서 이런 왜곡이 생긴 상황인데요. 네. 다음은 횟수 제한 없이 클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 때문에 이런 클릭 응원 숫자가 과도하게 부풀려질 수 있다라는 점을 뒤늦게 발견했고 이 해당 서비스 현재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사건 이것을 거론하면서요.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직접 이야기 듣고 오시죠. 그동안 풍문으로 떠돌던 해외 세력의 국내 여론 조작 가능성을 수면 위로 드러낸 중요한 사건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수차례 매크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 주요 포털이 불순한 여론 조작 공작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여론 왜곡 조작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뉴스를 유통 전파하는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고 있고 댓글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는 뉴스로 수익만 거둘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론 조작을 막는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합니다. 김준레드 이게 국민의힘에서 지금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데 타임라인을 보니까 이게 이제 어제 오전에 김기현 대표가 SNS를 통해서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 때 이걸 긴급 현안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거 범부처 TF 만들어낼 지시도 하고 오늘 또 이런 다이어도 나오고. 글쎄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띄우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단순히 이게 드루킹 사건 이게 좀 떠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뭐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포털 압박, 뭐 포털 TF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해서 포털 압박용 뭐 총선 앞두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행정력 낭비다 그냥.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그냥 코미디로 좀 정부 여당이 우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좀 차분히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지금 축구 8강전이었잖아요. 네. 중국하고. 네. 자 그때 이제 93%까지 중국이 올라갔다라는 거잖아요. 그 전에 키르기스스탄하고 16강전 했거든요. 그때도 키르기스스탄이 85%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때. 그리고 이제 여자 축구 8강전에서도 북한 팀에 75% 응원이 몰렸고요. 네. 네이버에서도 지난달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한국하고 평가전 가졌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응원이 더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로그인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포털 입장에서는 편하게 와가지고 자주 클릭해줘라. 그럼 본인들 조회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막 이제 노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안 하게 하고 여러 번 클릭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야 이런 거 한다더라. 야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관종들이 야 내가 이거 한번 뒤집어 볼게라고 해서 매크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막 돌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르기스탄 80% 나왔을 때는 왜 그럼 집권 여당은 가만히 있었나요? 그러다 갑자기 지금 중국에 왜 이렇게 발끈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DC 인사이드에 VPN 갤러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2일 새벽 0시 38분에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올린 글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자기가 IP 2개를 돌렸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 50%는 벨기에를 통해, 아니, 그러니까 저희 네덜란드를 통해서 30%는 일본을 통해서 지금 우회해서 왔거든요. 본인이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수사해보면 아는 건데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반국가 세력이네, 뭐 무슨 9.12 테러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조금 이제 포털을 좀 잡아보겠다. 뭐 이렇게 좀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입장은 과연 뭘까요? 홍익표 원내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중국의 유저들이 해서 어떻게 한다 이 얘기가 너무 침소봉대라는 거죠. 정부 여당이 이 사건 자체를 정략화,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종의 그 자칫하면 언론 재갈 물리기죠. 가짜 뉴스를 잡겠다고 하다가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 표현의 자유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단히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도 정부 스스로 한번 성찰할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일부일 거예요. 일부에서 정쟁으로 이거 몰고 갈 사안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얘기만 놓고 보면 과연 이게 정부 차원에서 나설 일이냐 이런 의문도 좀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렇게 단순히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드루킹 사건이라는 선거 조작 사건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 포털들이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가지고 구글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좀 최근에 보면 중국이 여러 가지 그 타국에 대해서 주로 반중 정서를 가진 대만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이 소위 뭐 이 클릭 부대를 동원해서 최근에 캐나다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대만 총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내년 우리 총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운동 경기라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의 중요한 어떤 결정이나 이런 데 사안을 놓은 관련된 문제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어떤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국민의 어떤 결정권, 특히 선거라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만약 그런 거를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여론조작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게 합당한 조치인가요? 이게 운동 경기여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장을 우리 포털들이 만들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통위와 정부가 나선 겁니다. 뭐냐면 이번 기회에 포털들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놀 수 있는 조작 세력들이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년 총선도 이런 SNS나 이런 포털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여론 조작이 충분히 방지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 접근하는 겁니다. 일단 뭐 대비 차원에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댓글 국적 표기법 뭐 이런 법안도 좀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법안들 자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